자, 2020 최강 종목 찾기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갑니다. 먼저 세 분 파트너께서 준비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자, 김영철 파트너께서 인선 ENT, 각지문 대표님은 태광, 이경락 파트너님 솔브레인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얼추 들어보니까 앞서 코스피보다는 좀 덜 무겁긴 합니다만은 또 알만한 기업들인 것 같긴 한데, 자, 최근에 제법 좀 올라 있는 종목들인 걸로 보입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인선 ENT부터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 ENT 어쨌든 뭐 이익이 좀 늘어줘야 될 건데 넣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실적을 봤을 때 충분히 그 하반기 때 실적이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고 있는 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해자가 있는 기업을 상당히 이제 선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해자라는 게 일단은 뭐 진입장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선 ENT는 아시는 것처럼 그 산업 폐기물을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 몇 개 기업들이 없습니다. 인선 ENT, 그다음에 뭐 코엔텍, 그다음에 뭐 YN텍, 그다음에 이제 KT ETS 정도가 될 텐데요. 이 기업들 외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이쪽 산업 폐기물 시장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청주시에서도 요 그 쓰레기 소각장 관련된 부분들이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환경 이슈로 인해 가지고 무산이 된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님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쉽게 이제 새로운 소각장이나 아니면 매립지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이익을 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뭐 최근 그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그간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확실히 좀 씻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4분기 때까지, 그리고 뭐 내년 때까지 상당히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산업 폐기물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다가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인선 ENT나 아니면은 뭐 기타 종목들이 뭐 단기간에 조금 뭐 주가에 대한 시세 탄력도가 좀 있었는데, 내년 실적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여기서 50% 이상, 그리고 특히나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까지만 가주더라도 거의 한 4~50%의 그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력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선 ENT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내는 것 같고요. 178억 정도 순익단으로 추정이 뜨고 있네요. 지금 내년 내후년도에 아마 260, 70억 정도는 벌지 않을까, 순익 기준으로 그렇게 뜨는데, 자, 260억 정도 벌어서 지금 시가총액 3,100억이면 이게 50%뜰 자리는 아닌 같은 기분도 좀 드는데, 잠시 후에 적정과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지문 대표님, 자, 태광도 좀 무거운 기업이긴 한데, 자, 이거는 뭐 돈 벌 건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참 굴뚝스러운 기업이죠, 태광이. 이름도 좀 벌써 그렇죠. 굴뚝스럽지 않습니까? 영어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태광, 옛날 기업 같죠. 이게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관이염새입니다. 관이염새. 그러니까 큰 관 같은 거를 이어주는 거예요. 저기 이어주는 거. 관이 그냥 이어줘야 되지, 구부러진 것도 있고 뭐 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이염새로 특화된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 성강밴드하고 태광 두 군데가 이제 하고 있는 독과점적인 그런 기업이고, 뭐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거의 뭐 약 70% 정도 수출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태광의 전방 산업이 이제 그런 겁니다. 발전 설비, 그다음에 뭐 화학 플랜트, 또 조선, 이렇게 큰 대형 뭐 대규모 큰 배가 있다면 그 배 안에 들어가는 배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배관들을 좀 이어줘야 되니까 그런 데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산업 자체가 좀 활성화될 때는 좋은데, 산업이 좀 죽어 있을 때는 또 장사 좀 안 되는,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굴뚝 산업 자체가 뭐 한 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굉장히 불황이었죠. 조선도 불황이고 플랜트도 불황이고 좀 불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적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업황도 굉장히 안 좋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기업이 자산이 4,700억, 자산이. 근데 부채는 400억. 자산의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부채가. 그러니까 거의 부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보율이 한 3,200%.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가치주다 얘기할 때는 이런 기업이 가치주거든요. 이런 가치주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은 갑자기 실적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내년도에 확실히 조선업황이나 뭐 플랜트 업황이 좋아질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수년간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내년도부터는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냐. 그럼 턴어라운드 되면은 이게 턴어라운드 될 때 태광이나 승강밴드 같은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태광이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많이 뜰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태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태강 지금 올해 연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장부값이 한 4,4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시가총액 2,600억이니까 오 싸긴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쉬운 거는 또 올해 보니까 올해 실적은 한 100억대밖에 못 보는 것 같고 지금 내후년도 지금 추정치 기준으로 한 200억 들고 있다 보니까 4,400억 갖고 한 400억 벌면 그래도 한 4,000억 갈 것 같은데 4,400 갖고 앞으로도 아마 200밖에 안 나올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지금 2,600에서 노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잠시 후에 또 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코스닥 쪽은 이상하게 원래 코스닥이 좀 섹시해야 되는데 네. 제가 들었을 땐 두 분 종목 다 별로 섹시한 느낌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솔브레인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3분기 예상 영업이익 한 470억, 480억 정도 잡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이번에 500억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소재 국산화의 수혜지로 또 실질적인 수혜가 있구나라고 시장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을 성장 기업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램리서치, 그러니까 그 시각 전문 업체죠. 램리서치의 주가가 2배 올랐습니다. 지금 1년 동안. 건식 시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TSMC와 같은 기업들, 기존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습식이 아니라 건식 시각으로 바뀌면서 이 솔브레인의 가스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도 건식 시각으로 이 시장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건식 시각 가스를 국산화시킨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시각 공정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미세 공정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솔브레인의 이 가스, 시각 가스 공정에 들어가는 이 가스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면서 실적은 안전하게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 또 하나 이제 OLED 소재 쪽에서도 동사에 또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래저래 차세대 삼성전자 또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성장 먹거리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솔브레인이 성장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실적이 요번에 3분기 때 500억 찍었고 또 소재 국산화는 또 의무화되어가는 그런 추세예요. 뭐 4분기에도 실적이 계속 이런 추세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2조 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지금 1조 3천억 대니까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솔브레인 현재 시가총액 1조 3천억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400억 정도 사상 최고 실적 지금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떠줘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내년 내후년도에 한 2, 3천억 벌 것 같다 이러면 한번 달릴 건데 현재 추정 실적 기준은 한 1,500억, 1,60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 어쨌든 간 이익 성장이 뭐 한 10%대, 연간 한 10%대씩 올라갈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주춤주춤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도 뭐 1,600억 벌 회사가 1조 지금 3천억이면 비싸진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코스닥 쪽 세 종목 좀 들어봤는데요. 어찌 저는 앞서 코스피 종목보다 이쪽이 조금 더 약간 좀 덜 하다는 기분이 드는데 저를 좀 꼬셔주세요. 인선 ENT 주가 네. 끌어올릴 만한 뭐 재료 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주가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독점적인 사업 구조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실적 부분들이 이번에 한 94억 정도가 나왔는데 상반기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한 9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 분기에만 상반기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인선 ENT 주가를 한번 길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최고가가 한 11,000원대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반기 때 실적 가지고 성장성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11,000원대에 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3분기 실적 하나만 가지고도 1, 2분기 때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을 뛰어넘는 그 실적을 보여줬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8,000원대에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 저평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한번 11,000원대에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실적이 한 분기에 더 잘 나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낮게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수급을 좀 끌어올릴 만한 요인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 쓰레기 매립 또는 그 이제 폐기물 처리가 그렇게 섹시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제 뭐 이익률을 보면은 이게 한 20%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그 휴대폰 부품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산업재들에서 영업이익률 단위 20%가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이익률 단위 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양이랑 그다음에 이제 사천 쪽의 그 매립장 특히나 이제 광양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 온기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한 단계 더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충분히 뭐 저는 50%면은 정고점 수준 그러니까 올해 최고가까지만 가더라도 거의 한 40-50%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선 ENT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내고 있고요. 뭐 지금 추정 기준으로는 내년 내후년도도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추정 기준으로는 내년 내후년 한 260, 70억 정도는 벌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요. 다만 지금 시가총액 3,100억이다 보니까 이걸 할증 거래할 만한 기업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 좀 내려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이 2년 연속 좀 기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한번 밀고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곽지문 대표님께서 태강 주셨는데 자, 역시 이쪽은 그래도 조선주 얘기가 워낙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올해 LNG 뭐 싹쓸이 대한민국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수주 더 많을 거다. 결국 이러면 추정 실적이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요게 말씀하신 모멘텀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그쪽 그 조선 이제 뭐 기자재들이 아마 내년도 후내년도 가면서 올해보다 한 뭐 거의 뭐 50% 이상 때로는 100% 정도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연 그렇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태광이나 이제 승강 밴드라든가 이런 이제 조선 기자재들은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안 될 때 정말 안 되다가 잘 될 때 확 좋아지니까 이 턴어라운드 보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브라질의 FPSO, 아람코, 또 동남아나 카타르 같은데 지금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수주를 받은 것도 있고 수주가 대기 중인 것도 있고 또 뭐 조선 쪽이 뭐 하여튼 뭐 카타르에서 100척을 발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60척 발주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태광도 내년도에 이제 반짝반짝 그냥 빛이 빛나는 좀 주식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쭉 바닥에 있을 때 잡아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5,000원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자 주가라고 하는 거는 항상 미래 얼마 벌까라는 부분을 이제 따라다니게끔 돼 있는데 지금 뭐 추정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기준에서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쪽 분위기가 의외로 또 좋아지면 실적이 또 상향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이면 아무래도 이번에 한일 간의 갈등 때문에 이 소재 국산화 관련된 이슈 붙으면서 핫했던 종목인데 자 좀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 5가 앞에 찍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 부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1월 23일 날 지소미아 종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일이 이것을 번복해가지고 뭐 시장 유화적인 그런 환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거는 내년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 측에서도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비롯해가지고 한반도의 정세가 바뀌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주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위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현재의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11월 23일 날 지소미아 종료
뭐 미국 측이 지정하는 대로 그런 시나리오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한일 관계 개선은 당분간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도 한번 누릴 만하다. 단기적인 자금들이 또 이런 부분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